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서 악용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정보 빼가는 수법이 너무 다양해갖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어떻게 하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박성호 부산대 정보보호교육센터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게 참 조심을 해야 하긴 하는데 개인정보 하면 너무 방대해가지고 시민분들이 이 점은 좀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개인정보 보호에는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네. 업무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을 때 이들 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선 불필요하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택배 상자를 버릴 때 자신의 개인정보가 있다면 제거하고 버려야 합니다. 자동차에 자신의 번호가 상시로 노출되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가입을 위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네. 해당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신뢰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그 사이트에는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시하고 있는 관리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아니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이미 하면 안 되는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미 제 개인정보는 너무 많이 노출될 됐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말고도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방법이 진짜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마 2014년도에 국민농협 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이 사건은 카드 3사의 서버 업그레이드 사업을 위탁받은 용역회사 직원인 박모 씨가 발주사의 보안관리가 소홀한 컴퓨터에서 약 5천만 건의 카드 고객 정보를 몰래 빼내어서 대출 중개업자에게 유출한 사건입니다. 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관리 소홀 때문에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의 취약점을 공략하여 정보를 유출하는 해킹 사고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올린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기 위해 회원가입, 경품 추첨 등의 불법 사이트를 만들어 둠으로써 예. 사용자가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2014년도 이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 근데 저 유출한 박모 씨, 요분 저 처벌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그 징역 3년으로 징역 3년. 예. 근데 5천만 건 만약에 미국 같으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처벌이 나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처벌에는 좀 관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법적 한계에서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예.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 개인정보 유출의 그 범죄의 큰 그 부분인데 그 이미 일부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이스피싱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지능화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 가장 많은 사례인 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은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는데 네. 이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국가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정보를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피해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보이스피싱 나올 때마다 늘 드리는 말씀인데 경찰이나 검찰이 저한테 전화 올 리가 없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니까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대출 상담해주겠다 이러면서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요게 참 문제던데 문자로 이렇게 사이트 같은 게 오는데 그거 클릭했다가 휴대폰에 저장됐던 정보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요즘 보이스피싱 공격자는 뭐 직접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사칭하여 문자를 보내고 문자에 링크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앱이 설치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유출될 뿐 아니라 여러분이 건 전화가 공격자가 지정한 다른 번호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앱 설치는 앱스토어를 통해 검증된 앱만 설치하시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한 관리가 소홀한 와이파이에 있는 DNS를 조작하여 이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설치된 앱의 업데이터를 가짜로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악성 코드가 침입하는데 이러한 기법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실행할 수 없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때 예. 앱을 업데이트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일은 예. 가급적 삼가셔야 합니다. 네. 옛날에 누가 돌잔치 한다고 뭐 보내줘가지고 네. 요즘은 저 모바일 청첩장 많이들 같이 보내잖아요. 네. 근데 무서워서 못 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시는 데까지 괜찮지만 대부분 다 현재 운영 체제에서는 그 허가를 한 번 더 구하거든요. 아. 설치하시겠습니까? 네. 그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너무 무서워하시지 말고 클릭하시는데 분명히 한 번 더. 그러다가 되면 어떻게 센터장님 책임지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그래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운영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보안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사용자의 허가에 의해서 허가가 돼야지만. 그래서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네. 그때 대부분 다 허가를 하거든요. 네. 나는 무서워서 다 차단했는데 네. 그러면 안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그까지는 물론 뭐 불분명하다 그러면 삭제하는 게 제일 좋고. 예. 그래도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그 운영 체제에서 다 한번 보안적 절차를 거쳐주기 때문에 예. 너무 그 무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설치가 할 때 나는 이것을 판단하고 이거는 내가 관계없다 이런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하시면 그때 아니요라고만 해주시면 침탈하는 것을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게 요즘에 하는 게 이제 파밍 기법이라고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 대부분 다 공짜 와이파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이 와이파이를 신뢰하고 사용하시거든요. 네네. 이때 이제 발생한 문제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와이파이가 공격당해서 와이파이에 있는 DNS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수정돼 있다면 나는 분명히 앱 보고 오늘 집에서도 분명히 썼는데 네. 갑자기 업데이트하라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보시면 실제 저는 이 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와이파이에서 다른 서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통해서 업데이트하라 해라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업데이트 했을 때 악성 코드가 침투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실제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때 이제 데이터를 받아보고 어떤 정보를 보는 건 관계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앱을 업데이트한다든지 뭐 앱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앱을 업데이트하라고 뭐 아니요, 평소 쓰는 앱이죠. 앱. 이미 쓴 앱을 업데이트하라. 예, 그렇죠. 와, 네이버 그거 진짜 헷갈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와이파이를 쓸 때 이건 안전하지 않는 공간이다. 어. 뒷골목인 거죠. 뒷골목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듯이 내가 와이파이를 쓰실 때 이거는 안전하지 않는 공간에 와 있으니까 좀 심각한 그죠? 좀 중요한 일인 예. 앱을 업데이트한다든지 앱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집에서는 괜찮습니까? 집에서는 그죠. 이게 대부분 다 공격당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지금 그럼- 공용 와이파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런 해요? 것도 하지 가능하면 저거 제일 안 돼가 뭐 그런 것도 카페- 가능하면 왜냐면 업데이트 하지 말아요. 않는 게 좋겠죠. 카페 같은데 이런 데 보시면 그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데 공공장소에 가시면 의도적으로 그런 위조된 그런 예.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집이라든지, 와이파이를 공용 와이파이 같은 거 쓸 때는 가급적이면 업데이트 같은 게 안 하는 게 하는 게 좋다. 좋다. 예, 그렇습니다. 앱을 안 네. 까는 게 좋다. 예,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만 가르쳐 주셔도 예, 오늘 그게 되게 요즘에- 크게 얻어가네요. 예. 요즘에 가장 공격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 와이파이를 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을 잘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취약점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조금 강조를 좀 드립니다. 예, 스마트폰 뭐 게임 앱 뭐 이런 거 깔았을 때 개인정보 공유 관련해서 동의서 전문 읽지 않고 동의하시는 분들 예. 저도 사실 뭐 그냥 동의하고 그냥 끝내는데 못 읽지 전부 다 네. 엄청 많은데. 근데 여기서 이걸 악용해서 개인정보를 뺀다고요? 뭡니까 이게? 예. 실제 저희가 보통 공서 보시면 다 깨알같이 적혀 있어서 보기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현재 신뢰도가 있는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표준화된 동의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신뢰도가 없는 업체의 앱은 사용하지 말아야겠죠. 네. 그리고 신뢰도가 있는 업체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 선택 동의는 이제 광고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제목 잘 읽어보시고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네. 특히 그 동의서 상단이나 하단에 보시면 모두 동의합니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 제3자의 보통 이때 이 모두 동의함 선택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자동으로 동의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좀 최소한 제목이라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것을 동의할 건지 말 것인지를 사용자가 직접 판단을 하시고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길에서 뭐 서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부단체 뭐 전화번호하고 서명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그것도 또 개인정보가 다른 곳으로 팔려간 경우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뭐 정보와 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그 기부단체가 공식 기관이었다 그러면 이제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마 서명하신 동의란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동의서를 꼼꼼하게 읽어볼 수 없다면 개인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안심번호나 안심 QR코드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명 문화를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길거리 가다 진짜 좋은 의도로 네. 예, 뭐 지구촌이 뭐 환경이 어렵다 같이 동참해달라 네. 그럼 막 이렇게 그래 지구촌 환경이 어렵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되면 당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번호거든요. 자, 유출된 정보가 비밀번호라면 즉시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제 모든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만일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정보라면 어떤 과정을 통해 유출된지를 파악하시고 불법으로 유출된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구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일단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보통 네. 공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유출되었으면 반드시 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공지를 못 받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실제 이제 피해로 처음부터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통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보다 보면 뭐 의료 정보라든지 이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내 의료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을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부사시민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소매치기는 사라지는 직업으로 앞으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유는 이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현금을 거의 소지하지 않고 주변에 이제 블랙박스나 CCTV가 많아서 범행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러한 시대의 변화는 보이스피싱이나 해킹 같은 검정 편취와 같은 사이버 범죄가 새로운 범죄 형태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네. 제일 먼저 자신의 정보를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짧은 시간 네. 같아가지고 뭐 좀 요약하면 일단 자신의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신다면 이와 발생하는 다양한 범죄,
디지털 범죄를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생각됩니다. 말씀 잘 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성호 부산대 정보보 교육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아이고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지? 자갈치 아침에 17,682에 박상